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전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전화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그 범죄가 뭐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치명적인, 미국에 해를 주는 그런 범죄. 미국은 말이죠, 범죄자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아주 그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보기보다 범죄자로, 미국의 국익을 해친 범죄자로 보고 있을 가능성,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6월 18일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60일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야말로 초단기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길들이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전화를 늦추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벌써 취임하고서 3일째가 지나도록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고 또 언제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 것은 이쪽에서는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노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측근들이 말이죠, 한국이 공산주의자에게 점령당했다, 끔찍하다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이재명을 공산주의자로 본다든지 내지는 친중 인사, 친북 인사로 보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재명 스스로가 말이죠,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또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북한 편에 서서 이 한반도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이종석을 전 통일부 장관인데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 근데 이 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결국 이 자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뭔가 모색하기 위한 그런 이재명의 태도로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이 김정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 트럼프는 직접 자신이 김정은하고 거래를 하기를 원하지, 지금 이재명을 껴넣어가지고 3자가 같이 이 거래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서 그때 문재인은 껴줘가지고 김정은하고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가 같이 지금 협상을 했지만 그때 문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실망하고 분개했다는 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인정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김정은과 거래하기를 원하는 트럼프로서는 이재명에게 특별히 어떤 주거나 받을 기브앤테이크할 그런 어떤 거리도 별로 없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화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축전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재명을 지금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늦추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깔려 있는 건데요. 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김정은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지금 시진핑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1시간에 반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는 푸틴하고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이고 이번에도 75분 동안 전화를 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한국의 이재명이라는 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뭐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핵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그 전 대통령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뭐 핵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와 달리 핵을 인정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핵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핵무기를 갖다가 감축하거나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비핵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반대급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급부를. 그런 관계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면 그러면 거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 남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이죠. 그 재래식 전쟁이라든가 내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우리 핵무기를 갖다가 여기다 배치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핵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북한이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쏠 수 있는데 여기 뭐 핵 갖다 놓는다 한들 또 여기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견제한다 한들 그것이 별로 유효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죠.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성이 별로 미국에서 볼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중요성이 별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군사적으로는 미국한테 완전히 기대면서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갖다가 완전히 파먹는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버는 돈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안보를 갖다가 돈 한 푼 거의 안 들이고 아니면 조금 돈 들이고 안보를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돈은 다 미국에서 벌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예쁠 수가 없는 거죠.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자체가 예쁘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 좌파 정권이 지금 들어서 가지고서 지금 중국에 셰시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뭐 흔쾌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자권 해순이 그 다음에 또 미군 철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우리가 그 목숨까지 지켜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지켜야 될 나라가 아닌 거죠. 원래 미국은 말이죠. 그 6.25 때 3만 7천 명이 여기서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말이죠.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각별한 전쟁이야. 그래서 그 6.25 전쟁도 있고 베트남 전쟁 그 기념관도 있고 6.25 전쟁 기념관도 있고 미국의 워싱턴에 그 다음에 또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도 있고 그 기념공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판초이 덕고의 그 기념공원 그림에서 본 적이 있죠. 화면에서. 그게 바로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그런 또 조지 타운 대학 거기서 가깝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 워싱턴 내에 그런 어떤 공원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의 그 6.25를 갖다가 기리고 있단 말이야. 거기 가면은 거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죽은 미군 그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3만 7천 명의 그런 어떤 전우들의 이름이 지금 적혀 있고 그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늘 있단 말이죠. 그만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6.25 전쟁을 자기들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 군인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뭐 목숨까지 바친 그러니까 미국이 뭐 물자 바치고 무슨 뭐 돈 들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 그야말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3만 7천 명이라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죽어간 전쟁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어떤 프라이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각별한 나라로 인식돼 있고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뭐 미영 동맹만큼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죠. 그걸 고마워해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뭐 반미를 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불쾌한 일이죠. 다만 이제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6.25 전쟁 때 지켜준 것을 고마워한다는 것을 이제 미국이 알기 때문에 그나마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미군 철수해버렸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한테 전화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뭐 바빠서 내지는 어떤 뭐 거래 어떤 협상의 어떤 전략상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전화하지 않는 이유를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죄자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사후 리스크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은 지금 또 대북 송금 이런 어떤 미국을 위태롭게 한 자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친중 친북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중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선거에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선거에 부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는 이재명을 전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냉대하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재명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미국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이재명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강신업 TV입니다.